자, 스마트폰 대전이 개막됩니다. OLED의 후풍을 술술 타고 올라가 볼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하반기 하면은 또 OLED, 또 폴더블 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 이제 신제품 출시를 코앞으로 두고는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나올지 기대되시죠? 이슬이 대표님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삼성, 그리고 이제 또 애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제조사들까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필 또 이제 하반기 때 몰려서 좀 출시가 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품과 소재 기업들의 어떠한 실적 상향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실 핸드폰 부품 관련주들이 또 하반기 때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눌린 시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 쪽에서는 갤럭시 이제 Z 폴드 또 슬림이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뭐 미정입니다. 미정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또 이제 세계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이폰 16이 또 이제 9월 달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거랑 조금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은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한국은 아직까지는 좀 미정인 것 같아요. 근데 9월 내로 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아이폰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 시기가 좀 맞물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평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아이폰은 쓰시던 분들은 계속 또 저도 쓰시거든요. 아이폰만 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교체 수요가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무래도. 애플, 아이폰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그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제조사들도 굉장히 좀 최근에 스마트폰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너 매직 V3도 아너의 그 매직 V3도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화웨이가 저는 좀 1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V3가 얼마나 좋을지는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지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삼성의 폴더블 폰을 그렇게 위협할 만한 제품은 좀 아닐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고요. 결국에 저는 이제 아이폰 16이 이제 교체 수요로 인해서 판매량이 가장 증대가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애플 관련주들, 아이폰 관련주 소재 부품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다 이렇게 또 보고 계신 것 같고 애플 관련주를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 하반기는 갤럭시 대 아이폰의 싸움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기로 한다면 또 부품 관련한 휴대폰 부품주들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OLED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출하량이 994만 대 직전으로 보면은 분기 대비로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를 뭐 부품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최 본부장님? 일단 이제 보통 OLED 쪽에 대한 부분들이 탑재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핸드폰 출하량이 증가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신형 핸드폰에는 대부분 다 OLED가 탑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탑재량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OLED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시고 지금 이제 갤럭시 Z 폴드 6라든지 플립 6가 생각보다 지금 많은 개선들을 좀 이뤄낸 상황이죠. 그러니까 플립보다도 일단은 폴드 쪽이 조금 더 혁신적으로 많은 개선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앞전에 이제 폴드 5를 사용했을 때 당시에는 뭐 무게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또 외곽 부분의 곡선 이미지를 좀 많이 갖추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접혀 있고 필 때 당시에 어느 정도 굴곡이 좀 생겼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폴드 6에서 굉장히 많은 개선들을 좀 이뤄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 측에서도 지금 개발력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핸드폰에 대한 가격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출하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국내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핸드폰 출하량이 증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OLED도 자연스럽게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하반기에 대부분의 지금 핸드폰 제조사들의 지금 신작 라인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제조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폴더블 폰 쪽에 대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뭐 삼성 측면에 대한 개발력을 따라오고
올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 되시고요. 또 특히 이제 보통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많이 합니다. 하반기를 좀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놓고 봤을 때는 핸드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일단 OLED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 당분간 이 수급 자체는 하반기는 좀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공급사들 대비해서 매출 빈도가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에 좀 주도적인 좀 랠리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판매량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좋다? OLED 관련주들의 낙수 효과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1분기 글로벌 OLED를 보니까 점유율이요. 중국 기업들이 49.7%로 원래 우리 한국이 1위였는데 이 1위 자리가 탈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있는 중국 기업 공장에서 OLED 패널 양산 기술이 넘어갔다. 다른 경쟁 업체로. 이렇게 되면 와, 우리 국내 OLED에는 진짜 비상등을 켜지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비상 맞습니다. 비상 맞죠? 네, 네. 왜냐면은 이제 LCD 쪽도 사실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앞섰는데 이 LCD 쪽도 이미 중국이 먼저 이제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OLED 쪽도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일까요? 일단은 그 구조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건데요. 한국 공장하고 이제 중국 공장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제 품질 자체가 OLED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제 국내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생산을 합니다. 품질 낮은 것들을. 근데 이게 지금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정부 쪽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중이 한 60-70%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기술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그 기술마저도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가격 경쟁력도 밀리는데 기술까지 가져간다. 이건 진짜 좀 비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력을 강화를 시키던지 어쨌든 이 수출에 대한 제한을 조금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OLED 쪽도 그동안은 노트북, 뭐 PC 이쪽에 좀 국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AI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또 이쪽 OLED 패널이 좀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AI 관련된 OLED 패널에 대한 기술력이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을 제한하던가 기술력을 강화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좀 뭔가 정부적인 측면에서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가 중국 기업에 밀리는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살짝 또 이슬이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에도 수혜 관련주들 국내에서도 잘 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업계의 실적 뭐 탄력 붙을까요? 최 본부장님 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결국 이제 아이폰이라는 키워드만 딱 놓고 보면은 LG 이노텍만 보면 됩니다. 네, LG 이노텍의 좀 1등만 수급이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이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네. 결국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금은 좀 맞물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LG 이노텍의 실적이 좋아지는지 여부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LG 이노텍의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이폰에 대한 흥행 효과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번 아이폰 16에서 애플의 좀 인텔리전스가 지금 탑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만약에 탑재 가능성 여부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갤럭시의 이제 온디바이스 AI 부분들이 일단은 큰 성과를 이뤄낸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AI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의 많은 지금 구매 수요 그리고 또 구매자들의 지금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뭐 좋든 안 좋든 처음에 나오게 되면은 구매하는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은 자극을 좀 일으킬 수밖에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가장 큰 국내 기업 중에서 수혜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LG 이노텍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1조 1천억 원 부분들, 그리고 뭐 1조 2천억 원, 내년 지금 4분기까지 1조 2천억 원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분기별로만 놓고 보면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급속도로 좀 성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예상치는 나와주고 있는데, 내년이 오히려 올해 하반기 대비해서 조금 성장률이 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아이폰의 교체 수요 부분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은 목표 예상치가 일단은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되시고, 그럼 올해 하반기가 좀 정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들의 인기도가 증가를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LG 이노텍의 실적이 판가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이 잘 봐야 될 것 같고, LG 이노텍 보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OLED 내구성 경제가 좀 활발한데 우리가 기술력 봐야 되겠죠. 어디가 좋은지, 어떤 걸 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할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디스플레이 관심주, 그럼 화면 통해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심주들 첨보, 선익 시스템, AP 시스템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슬이 전문가의 원픽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제 AI 시대가 또 오게 되면서 결국에 그 LTPO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저전력 디스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AI 기술이 전기를 특히 이제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좀 심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시장에서 조금 선두권에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결국에 이거를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이 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좀 과대낙폭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사실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좀 실적 기대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이폰 교체 수요와 좀 맞물리게 되면서 올해 3, 4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흑자 전환 기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관심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디씨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식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